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강의할 김영재라고 합니다. 첫 시간을 원래 강의실에서 할 때는 15분을 넘겨서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과목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마치고 보통 이제 다른 수업을 들으시거나 댁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대학교마다 사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조사 방법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은 그 3학점, 원래 3학점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 이거를 잘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1시간을 25분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하면 한 75분 정도의 수업이 되거든요. 자, 75분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사이버 대학의 규정을 보면은 3학점 수업은 75분 수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강의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중간에 질문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퀴즈 같은 것을 풀게 되면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약간씩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사이버 그 강의의 규정은 3학점인 경우는 75분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됩니다. 즉 1시간 1학점 25분의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그 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하기 이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단 사이버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한 10배에서 15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 편집해 가지고 10분, 아니면은 가수나 이렇게 공연 같은 거를 봐도 보통 이제 3분 20초 5분 이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5분간의 수업을 다 진행하는 게 한꺼번에 원테이크, 중간에 끊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는 분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단위별로 끊어서 제가 이렇게 모으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무엇인가 하나 설명하면 한 7, 8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가 무엇인가 설명하면 한 5, 6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절된 강의 끊어가지고 촬영한 다음에 다 합하면은 하나의 강의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10분 내외로 조정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합하면은 영상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사 방법론의 이제 첫 강의 소개를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 학과에서 조사 방법론은 필수 과목이고, 자, 사회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식으로 얘기하면 문과, 이과로 했을 때 이 문과 계열, 인문사회 계열에서 문학 전공, 인문학 전공을 빼고 사회과학을 놓고 봤을 때 행정학,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정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에서 조사 방법론은 필수 과목입니다. 무조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안 들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습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이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링크,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면은 설문조사, 응답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응답조사, 설문조사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다른 말로 조사방법론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소개 자료를 보시면은, 강의 소개 자료 1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필수 과목 얘기했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과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미 제가 말한 지금 2, 3분 정도의 내용에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고 이걸 다 합하면 방법론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말하는 사람도 잘못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틀린 거를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B다,
1 더하기 1은 2다. 뭐, 자, 1 빼기 1은 0이다. 이게 약간 수학적인 개념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 사칙계산, 계산하고 곱하고, 뭐, 계산하고 곱하고 나누고가 아니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게 똑부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똑부러지는 각각의 내용을 하나로 합하면, 바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이 됩니다. 자, 강의 소개 자료의 2번을 보시면 조사 방법론은 연구 방법론이고 사회과학 방법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목의 명칭이 달라요. 근데 다 방법론 또는 조사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과목과 사회복지 방법론이라는 과목은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다만 이제 예를 들 때,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 쪽에 예를 조금 더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수업을 만약에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행정학으로 가게 되면 그 학문에 맞는 예를 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에 이렇게 책을 보실 때나 뭘 보실 때 제목이 다르다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아, 방법론, 조사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과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방법론은 한 번 배우면 거의 평생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방법론을 아주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엔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관점. 나는 뭐 세상을 볼 때 난 이렇게 본다 라는 관점을 좀 쉽게 얘기한 게 방법론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방법론이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방법론은 보통 한 번 배우면 여러분이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우는 게 거의 평생 사용되는 거고, 한 번쯤 예전에 들어보셨을 만한 뭐 서양의 철학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을 좀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셀 수 있게, 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게 배우는 학문이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것, 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게 한 번만 들어두면 이거는 평생 똑같아요, 내용이요. 자, 교재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어 있을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녹화 영상을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릴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시간이나 뭐 기준이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가적인 조정할 부분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될 거고, 교재를 제가 순서대로 읽으면서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강의 자료는 자,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매 주마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는데, 아마 학교 측의 요청이 이런 걸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는 학교에 나가서 뭐 질의응답, 궁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뭐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학교의 어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질의응답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질의응답하는 데는 지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소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의 영상은 직접 촬영을 합니다. 편집해서 매주 게시를 하고요. 뭐 한 개 영상을 10에서 15분 내외로 5개 이상의 영상을 보시면, 아, 이게 한 주 강의다, 이게 수업 요구 시간하고 일치합니다. 자, 네이버나 구글 링크 같은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출석을 인정할 거고, 만약에 학교 안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뭐 자동적으로 출석이 됩니다. 그냥 시스템에 들어와서 접속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딱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동적으로 출석이 돼요. 그래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 영상이 아닌 경우를 만약에 뭐 학교 측에서 원한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학교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료도 좀 받아 가시고 아마 저 영상을 보셔야만 될 겁니다. 자, 교재와 강의 자료를 영상과 같이 보면은 충분히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영상에다가 보여드리질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매주 드리는 강의 자료를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매 학기 있어요. 제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그 강의 자료를 이제 저 영상에다가 송출하는 거는 그 출판사와 저작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이 계류, 대법원의 지금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송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강의 자료는 그냥 저희끼리 제가 공유하는 걸로 하고, 화면에는 일절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강의 자료 송출이라는 게 굉장히 요새는 이제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해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뭐 학교도 불편해지고 교수도 불편해지고 이게 굉장히 난감해져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강의 자료와 책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집이든 회사에서 보시고 이제 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 일정에 따라 할 거고요. 출석은 아마 자동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안 되더라도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과제가 없을 수 있어요. 과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종합성적을 학기 말에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교나 학과에서 요청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건데 미리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학과의 사무실을 통해서, 조교님을 통해서 다른 교수님들 일정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자,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방법론은 어렵지 않다는 거를 수업시간 내내 얘기를 해드립니다. 방법론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방법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에서 어렵게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아, 이게 이런 거가 있구나 정도를 잘 알고 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강의 소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